오늘은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주마간선식으로 이렇게 C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시간은 핵심이 되는 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개념과 오퍼레이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원하고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이 구조의 면적을 계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 원의 면적은 3.14에 곱하기 r 곱하기 r이 되겠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파이 r 자승이 되겠고, 요 면적은 width에 height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을 C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요 하나가 C 언어에서 얘기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구성을 보면은 요 3.14라고 하는 것은 컨스턴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리터럴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요 에스트리커가 곱셈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밸류의 컨테이너에게 심볼릭한 이름을 준 것이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디선가 그 베리어블 r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거기다가 곱하기 이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베리어블 r의 현재 값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또 다른 베리어블인 그 width의 현재 값과, 그리고 또 다른 베리어블인 height의 현재 값을 곱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된 값과 요렇게 계산된 값을 이제 더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익스프레션이 되는데, 익스프레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컨스턴트, 베리어블,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을 쓰듯이 합쳐진 그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적을 때 덧셈보다는 곱셈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먼저 계산이 되고 이게 계산이 되고 그 결과가 더해지게 될 텐데요. 이 경우처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에는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결합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게 먼저 둘이 곱해지고 그 결과에 이게 곱해지는 그런 순서로 연산이 될 텐데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식에서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덧셈보다 곱셈이 더 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덧셈이 이루어지고요. 결합 법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순으로 결합이 되느냐는 건데,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value라는 개념하고 액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요 부분은 익스프레션이 되고, 익스프레션은 결국 계산이 돼서 value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요 익스프레션
expression을 계산해서 evaluate해서 value가 나오면은 그 value를 요 variable에 area라고 하는 variable에 assign을 해라. 그 variable에 저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area라고 하는 variable도 앞에서 어디엔가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죠. 사용하기 전에요. 그래서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표현대로 하면은 어떤 value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에게 심볼릭한 네임을 준 거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 하드웨어에서 메모리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로케이션의 앱스트랙션이 되고, 그리고 실제 연산을 할 때는 베리어블의 값이 레지스터로 옮겨가서 덧셈이나 빼셈 같은 연산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연산을 할 때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 가지고서만 연산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다가 레지스터가 전부가 사용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은 그거의 메모리에 있는 그런 메모리 로케이션에 이제 그 값이 옮겨가게 되겠죠. 그리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이 있게 되는데, 어떤 그 컨테이너는 인티저의 값을 담게 돼 있고, 또 다른 컨테이너는 플로팅 포인트 값을 담게 돼 있고, 또 다른 컨테이너는 뭐 캐릭터의 값을 담는, 이런 경우 우리가 베리어블을 선언할 때 그 베리어블이 어떤 타입을 가지느냐, 다시 얘기해서 그 컨테이너에 담겨질 값의 타입이 뭐냐를 같이 선언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담겨진 어떤 값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이미 C 언어에서 정의된 그런 그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그 베리어블 안에 있는 값이나 컨스턴트나 그런 것들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연산이 돼서 결국 값을 만들어, 밸류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실제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에 있는 arithmetic, logic instruction, add나 and 같은 그런 인스트럭션의 abstra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int라고 하는 것은 그 인티저 타입이고요. 그리고 C 언어상에서 최소한 16비트 이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고요.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 그 타입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32비트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CHAR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타입인데 최소한 8비트로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C 컴파일러를 보면은 컴파일러마다 인티저를 몇 빛으로 표현하는지, 더블을 몇 빛으로 표현하는지, 캐릭터를 몇 빛으로 표현하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호환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티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에서 지원하는 그 네이티브한, 내추럴한 인티저 사이즈가 될 텐데, LC3의 경우에 있어서는 16비트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요즘 사용되는 그 프로세스에서는 그게 32비트나 64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꼭 미리 선언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신텍스는 이렇게 타입이 나오고 그 뒤에 베리어블 이름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예에서는 내가 베리어블 하나를 선언하는데 그거의 이름을 스코어라고 하고, 그거의 타입은 그
인티저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고요. 이 경우는 내가 베리어블 두 개를 선언을 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스코어, 또 하나의 이름은 썸으로 하고 그 둘의 타입은 인티저라는 걸 나타내고요. 이 경우는 내가 두 개의 베리어블을 선언을 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에어리어, 또 하나의 이름은 볼륨, 근데 둘 다 더블 타입을 가진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뭐 내가 input char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사용할 건데 그거의 타입은 그 캐릭터 타입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아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그 변수가 선언될 때 초기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sum이라고 하는 인티저 타입을 가지는 베리어블을 선언하는데 그거의 초기값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언을 할 때 항상 요 뒤에 세미콜론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베리어블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의 이름을 아이덴티파이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이 알파벳 레터나 뭐 넘버나 언더스코어 캐릭터를 임의로 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름을 정할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다른 걸로 인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로 SUM이라고 선언한 것과 이렇게 첫 캐릭터가 대문자인 것은 이건 서로 다른 아이덴티파이어가 되고요. 그리고 베리어블 네임의 첫 자는 그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자가 언더스코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베리어블의 경우만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시작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루틴들을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요 언더스코어를 첫 캐릭터로 베리어블 네임의 첫 캐릭터로 쓰는 것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31개의 캐릭터까지만 이름에서 31개의 캐릭터까지만 의미가 있고 그 뒤는 무시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이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여러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여기까지가 31개의 캐릭터인데요. 한번 여러분 쭉 쉬어보시면 여기까지가 31개의 캐릭터라고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 뒷부분이 서로 틀리더라도 똑같은 아이덴티파이어로 인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못 선언할 수 있는 예를 보면은 여긴 숫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요 작은 따옴표가 있어서 안 되고 이건 물음표가 있어서 안 되고 이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C 언어에서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 타입을 가지는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특별한 키워드죠. 그런 걸 리저브드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베리어블의 이름 아이덴티파이어로 쓰시면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 컨스턴트 또는 뭐 리터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10진수로 123, 마이너스 123 이런 상수를 여러분 뭐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헥사데시멀로 한다 그러면은 요 앞에 0x로 시작하면은 요 값이 헥사데시멀로 해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의 경우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시면은 6.023 곱하기 10의 23에 해당하는 그러한 컨스턴트가 될 거고요.
이렇게 쓰시면 5.0 곱하기 10의 12승에 해당하는 그러한 플로팅 포인트 컨스턴트가 되겠습니다. 캐릭터의 경우 이렇게 하시면은 그 알파벳 C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되고요. 이렇게 백슬래시로 되면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렇게 n이 되면은 new 라인, 다음 그 라인으로 넘어가라는 그런 특별한 캐릭터가 되는데, 여러분들 567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백슬래시로 되는 것들의 그 다양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T가 돼 있으면은 탭 캐릭터를 지칭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백슬래시 X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은 요 값의 헥사데시말 값에 해당되는 그런 캐릭터가 지칭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백슬래시 0 하시면은 옥탈, 8진수로 표현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스키 캐릭터의 그 모든 값을 다 아시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또는 이런 형태를 갖고서 어떠한 캐릭터도 여러분들 다 지칭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캐릭터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인데, 특히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이 프로그램 전체를 범위를 나누게 되는데, 그 범위에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으면 글로벌이고,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부분에서만 볼 수 있으면은 로컬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선언이 되면은 그 변수를 내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범위가 그 결정이 되는데, 이 범위는 프로그램 전체 구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뒤에 우리가 예를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베리어블이 선언된 그 스코프 안에서만 그 해당 베리어블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근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베리어블은 모든 곳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 스코프 안에서 선언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예를 보면요, 이제 샵 인클루드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펑션 안에도 속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 변수가 선언되는 경우, 이 변수는 글로벌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어디서나 이 변수를 볼 수가 있고, 이 베리어블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안에서 뭐 참조하실 수도 있으시고, 어디서든지 프로그램 어디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컬리 브래켓 또는 브레이스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블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블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락에 포함된 서브 영역으로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예에서 보면은 요 is local이라고 하는 것은 요 스코프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스코프 안에 들어와서 또 똑같은 이름의 is local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선언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언된 is local하고 여기서 선언된 is local은 사실은 별개의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프로그램 상에서 is local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면은 도대체 여기서 선언된 것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선언된 것을 얘기하느냐,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걸 결정하는 룰은 자기가 사용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블락에서 선언된 것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is locally 글로벌이 나오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어디서나 보이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선언을 여기서 선언된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여기서 is local 하면은 여기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스코프는 이거기 때문에 그 안에 is local이 선언됐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된 is local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새로운 is local을 선언을 하고 그 초기 값을 2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건 assignment statement로 이 값을 4로 어사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s global 하면은 당연히 이게 되겠죠. 근데 is local 하게 되면은 여기서 선언된 is local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선언된 is local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범위니까 여기서 선언된 is local이 되겠죠. 반면에 여기서 사용된 is local은 요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데니까 이건 자기가 포함된 블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언된 is local을 참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은 이 값은 1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is global 값은 0이 되고요. 아직 초기 값을 가지고 is local 값은 여기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is global 한 것은 is global의 현재 값은 여기서 변경이 됐죠. 그래서 4가 프린트가 되고 요 값은 요 베리어블의 현재 값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밖에 나와서는 is global의 값은 여기서 4로 어사인 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고 그 다음에 is local은 여기서 선언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서 다른 데서 바뀌지 않았죠. 여기서 바뀐 것은 다른 이름은 같지만 다른 베리어블인 여기서 선언된 is local이니까 그대로 여기서 찍히는 것은 1이 찍히게 돼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의 개념은 실제 우리가 실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value를 보면은 variable에 현재 담겨져 있는 것도 value고 literal이나 constant도 value가 되겠죠.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어떤 펑션을 불러가지고 그 펑션의 이 리턴 값도 value가 될 텐데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ariable, constant하고 오퍼레이터가 섞여서 어떤 익스프레션을 만들고 결국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evaluate가 돼서 value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값으로 evaluate 되느냐는 우리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의 그 시멘틱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C 언어에서는 싱글 오퍼레이터인데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바뀌어서는 여러 개의 머신 인스트럭션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C에서 멀티플라이 오퍼레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AC3에서는 멀티플라이 인스트럭션이 없으니까 다수 개의 add 인스트럭션을 써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variable, constant, operator, 이 펑션 콜들이 섞여가지고 결국 evaluate 되면은 value를 만드는 건데 그
베리어블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익스프레션은 타입을 가집니다. 결국 이벨루에이트 돼서 어떤 타입의 값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 이벨루에이트 이 익스프레션의 타입은 결국 그 익스프레션의 안에 있는 베리어블이나 컨스턴트나 오퍼레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벨루에이트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가는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의된 말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의 예를 보면은 상수가 나오면은 그냥 그 상수 자체가 익스프레션이고 그 익스프레션의 값은 3.14가 되겠죠. 3.14라고 하는 상수는 width는 베리어블인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만 있는 익스프레션의 값은 그 베리어블의 현재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여러분들 width의 현재 값과 height의 현재 값을 곱한 것이 요 익스프레션의 밸류가 되고요. 이건 3.14의 r의 현재 값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r의 현재 값을 곱한 그 값에다가 width의 height를 곱한 값을 더해준 것이 이 익스프레션의 그 값이 되겠죠. 밸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뒤에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카운터의 값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냐, 이것도 익스프레션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오퍼레이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것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true의 값을 가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것을 그 불리한 타입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익스프레션인데 x 더하기 이건 펑션을 콜해서 리턴 밸류가 요거의 익스프레션이 될 텐데, 그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펑션에 y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줬을 때 리턴되는 값, 즉 우리 그냥 우리 SQRT가 그 루트를 계산하는 펑션이라 그러면은 x 더하기 루트 y가 결국 요 그 익스프레션의 밸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있는데 뒤에 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C에서 그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유닛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실행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 실행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 실행하고 이렇게 갈 텐데, 이 스테이트먼트를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니까 x의 현재 값에 y의 현재 값을 곱해서 그 결과를 z에 어사인하고 y의 현재 값에 더하기 1을 해서 그 값을 y에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세미콜론 다음에 곧장 세미콜론이 들어오면은 이런 것을 null statement라 그러는데 아무 작업도 안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mpound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묶어 가지고 그 마치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처럼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싱글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 두 개의 어사인먼트 작업이라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싱글 스테이트먼트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는 여러 스테이트먼트들을 컬리 브래킷으로 브레이스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필요하는가는 우리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 이게 차례대로 시퀀스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컨디셔널 컨트롤 스트럭처나 조건이 만족되면 액션 A를 수행하고 만족이 안 되면 액션 B를 수행하라는 이런 컨디셔널 컨트롤 스트럭처나 아니면은 이터러티브 컨트롤 스트럭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만족될 때의 액션은 스테이트먼트 하나를 지정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수행하고 싶은 작업이 여러 스테이트먼트라 그러면은 이렇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갖고 그 위치에다 놔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C 언어에서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있는데요. 각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오퍼레이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덧셈을 하는지, 뺄셈을 하는지, 곱셈을 하는지, 나눗셈을 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이렇게 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마이너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합법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나오는 익스프레션을 오른쪽에 나오는 익스프레션을 이벨리에이트해서 그 값을 왼쪽에 있는 그 왼쪽에는 싱글 베리어블이 나와야 되겠죠. 그 베리어블에 어사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액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내가 이 값을 계산해서 여기에 어사인해라. 그러니까 액션에 해당하는 파트가 될 거고요. 그런데 C 언어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이 자체도 액션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밸류는 뭔가 하면은 어사인되는 값 그 자체가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의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액션도 취해주지만 요 자체가 익스프레션이 돼 갖고 그거의 밸류는 요 어사인 되는 값이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가 두 번 적용이 되는데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의 경우는 결합법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3이 x에 어사인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밸류가 뭔가 하면은 어사인 되는 값이니까 3이 다시 y에 어사인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스메틱 오퍼레이터는 우리 요건 곱셈이고요. 이건 나눗셈. 그래서 요건 뭔가 하면은 나머지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덧셈, 뺄셈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 세 개가 우선순위 6을 가지고 요 두 개가 우선순위 7을 가지는데 C 언어에서는 값이 적을수록 우선순위가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데 요 우선순위보다 높게 되고 요 둘이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법칙은 다 모든 것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연산을 했을 때 x나 y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건 익스프레션은 이벨리에이트에서 값을 만드는 거지 그 자체가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오퍼랜드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른쪽에 나오는 익스프레션을 이벨리에이트해서 왼쪽에 나오는 베리어블을 바꿔주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익스프레션에서의 오퍼레이터하고 그게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가 됐을 때 액션 부분은 여러분들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스메틱 익스프레션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하고 x가 인티저 타입의 베리어블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인티저고 이건 플로팅 포인트니까 더블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인티저 값을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더블 타입의 값으로 프로모트를 시킨 다음에 덧셈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인티저의 경우 이렇게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인티저 타입이고 뭐 3은 인티저 타입의 컨스턴트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트렁케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랙션 파트가 무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x의 현재 값이 5라 그러면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1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듈러 연산은 나머지 연산이 되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x의 값이 5라 그러면은 나머지가 2가 되니까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itwise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bitwise로 낫을 시키는 거고 컴플리먼트를 시키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꺽쇠를 이쪽 방향으로 두 개 쓰면은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 꺽쇠 두 개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내용을 시프트 시키는 거고 요건 bitwise and가 되고 이건 bitwise XOR와 이건 bitwise OR가 될 텐데 우리가 LC3에 있는 인스트럭션, not 인스트럭션과 and 인스트럭션에 대응되는 놈이 요 놈하고 요 놈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and가 높고 그 다음에 XOR 그 다음에 O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 오퍼레이터를 섞어서 익스프레션을 만드실 때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괄호를 쳐서 소괄호를 쳐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프로그램의 리더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하는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건 뭐보다 크다, 이건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둘이 같다, 둘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x가 y보다 크다. 만약에 실제 x가 x의 현재 값이 y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true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x의 현재 값과 y의 현재 값이 같으면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요 네 개가 9가 되고 요 둘이 10이 되는데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계산이 되고 섞여 있으면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 법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벨리에이트 했을 때 리턴되는 값은 true나 false인데 true인 경우는 1로 리턴이 되고 false의 경우에 있어서는 0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있어서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불리한 타입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인티저 타입을 사용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나온 것하고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이건 우리 살펴봤듯이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죠. 근데 요건 이퀄리티, 둘이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로지컬 not이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게 true면은 이 익스프레션의 값은 false가 되고, 이게 false면은 이 익스프레션의 값은 true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로지컬 and 로지컬 or인데, 이 경우는 x, y가 둘 다 true인 경우만 이게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C에서는 불리한 타입을 인티저로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인티저 값을 나눠서 어떤 것은 true고 어떤 것을 false라고 해야 될 텐데, C에서는 인티저 값 중에 제로는 false가 되고, 제로가 아닌 모든 값은 true를 나타내게, 그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벨루에이트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true나 false가 되죠. true인 경우는 1, false의 경우는 0. 그리고 true의 경우는 1 말고 어떤 값도 다 0만 아니면 true가 되는데, 실제 이걸 이벨루에이트 했을 때는 한 값으로 true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두 개보다 높은데,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인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로지컬 not 오퍼레이터는 이 결합 법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걸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봤더니 아까 기억에 요것도 bitwise not도 다른 것과 다르게 결합 법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C 언어에서 참 특별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의 요 익스프레션의 밸류는 x의 현재값이 되고, 그리고 요것 자체가 액션을 나타내는데, 현재값을 쓰고 그 현재값을 1만큼 증가시키는 그런 액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건 x의 현재값이 이 익스프레션의 값이고, 또 액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값을 사용하고 나서 x의 값을 값에서 1만큼 빼주는, 이런 것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작업이 밸류를 사용한 후에 나타난다고 해서 포스트 인크레먼트, 포스트 데크레먼트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x의 값을 인크레먼트 한 다음에 인크레먼트 된 값이 이 익스프레션의 밸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크레먼트 한다고 해서 프리 인크레먼트, 먼저 디크레먼트 한다 그래서 프리 디크레먼트,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둘이 더 높고 요 둘이 그 아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하면은 x는 4고 y는 요게 인크레먼트 되기 전에 x 값이 요거의 익스프레션이니까 그 y는 4가 되고, x는 여기서 끝나면 인크레먼트가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x는 5, y는 4가 되고, 이 경우는 x는 4가 어사인이 될 거고, 이건 x가 인크레먼트 되고 그 후의 값이 요거의 익스프레션이니까 y는 5가 되고, x도 여기서 인크레먼트가 됐으니까 x의 값
값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값은 뭐고 액션은 뭔지, 값은 x의 현재 값이고 액션은 그 값을 사용한 후에 x의 값을 1만큼 증가하는 것이 인크레먼트 하는 것이 액션 파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크레먼트, 데크레먼트 오퍼레이터, 프리, 포스트, 인크레먼트, 데크레먼트 오퍼레이터는 그런 액션 파트가 있는데 다른 것은 값만 있는 거죠. 이것을 로지컬 엔드 해라. 근데 액션은 없죠. 로지컬 엔드에서 그 값을 만들어내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x나 y 값이 바뀌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밸류만이 있는 거죠. x하고 y를 로지컬 엔드한 것에 해당하는 밸류만 있고 x나 y의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는 않는데 이 경우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밸류는 x의 현재 값이고 또 액션주죠. x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는.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그거의 밸류는 뭐고 그거의 액션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는 밸류는 어사인되는 값이 되죠. 액션은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트해서 그 값을 왼쪽에 있는 베리어블에게 어사인하는 것이 액션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C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런 식의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이거랑 똑같은 의미고요. 이건 이거랑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놓나.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의구점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오퍼레이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와 우선순위도 같고 어소시에이티비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값은 x 플러스 y가 되겠죠.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그리고 액션은 x의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값을 어사인하는 그런 액션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밸류도 있고 그 다음에 액션도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치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어사인먼트는 단순히 어사인만 하는 액션이 있는데 이건 뭐에 뭐를 더해 갖고 어사인을 하는 그런 액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에 뭐를 빼서 그 결과를 어사인하는 되겠죠. 그래서 또 C에서는 특별한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뭐 그냥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건 x가 true면은 이 전체의 익스프레션의 값이 y가 되고 x가 false면은 이 전체의 값이 g가 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값만 있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어떤 걸 바꿔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값이 뭐냐 하면은 x가 true면 non-zero면은 이 전체 익스프레션의 값이 y에 나오는 익스프레션의 값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체 익스프레션의 값이 g라는 익스프레션에서 이밸루에이트한 값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멀티플렉서 같은 개념이죠. 이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면은 이 값이 되고 false면은 이 값이 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프리시던스는 16이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코멘트가 될 거고, 이거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은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고 그 다음에 덧셈이 되니까 결국 이런 모양이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고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것처럼 이렇게 괄호를 쳐갖고서 내가 의도한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우리가 살펴봤던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와 결합법칙인데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거 포스트, 프리, 인크레먼트, 데크레먼트, 그 다음에 로지컬, not, bitwise, not,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 덧셈, 뺄셈, shift, relational operator, equality, inequality operator, bitwise and 해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고, 그리고 같은 우선순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덧셈의 경우는 결합법칙이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고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로지컬 not의 경우 또는 bitwise not의 경우에서는 뭐 결합법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요 한 테이블을 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이블을 안다고 하시더라도 복잡한 오퍼레이터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리고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의도한 바를 괄호를 이용을 해서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셈블러의 심볼 테이블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을 선언을 했을 경우 그 베리어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심볼 테이블인데, 베리어블의 심볼 테이블에는 베리어블의 네임이 있고 이름이 뭐고 타입이 뭐고 그 다음에 그거의 스코프가 뭔지 이렇게 지청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메모리에서의 로케이션이 어딘지를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정보가 옵셋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왜 이게 옵셋이냐? 우리 다음 아니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왜 메모리 로케이션이 옵셋으로 표현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로컬 변수, 어떤 메인, 예를 들어서 메인 안에 베리어블이 선언됐다 그러면은 그 베리어블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돌 때 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어떤 하나의 펑션, 메인이 하나의 뭐 펑션의 예가 될 텐데, 그 펑션을 위한 스택의 영역을 액티베이션 레코드 또는 스택 뭐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인 안에 이렇게 6개의 베리어블이 선언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메모리 공간 안에 이 6개의 베리어블이 이렇게 차곡차곡 할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된 맨 마지막을, 이쪽이 제일 주소가 높은 곳이라고 하면 제일 높은 곳을 이 레지스터 5번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놈은 이 위치로부터 옵셋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요 어떤 펑션의 액티베이션 레코드의 가장 밑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걸 프레임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떤 펑션이 사용될 때마다 그 펑션을 위해 가지고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이 스택 위로 쌓이게 되는데, 이 개념은 우리 지금 여러분 뭐 아실 필요 없이
우리가 이 C에서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배울 때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의 경우 이게 내용이 점점 더 이 메모리가 얼로케이션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게 사용돼서 이제 프리가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은 기준이 되는 점이 이거니까 음수로 표현이 되겠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보면은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전체 메모리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인스트럭션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현재 실행되는 인스트럭션은 PC가 트래킹을 하고 있겠죠.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는 여기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그거의 시작 주소를 R4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런타임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브루틴들이 콜되면은 C에서는 그걸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펑션들이 콜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스택의 제일 위를 R6가 가르치고 현재 불려진 펑션의 가장 그 밑부분을 R5가 가르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로컬 데이터는 요 스택에 저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요 스택에 저장되는 것은 로컬 변수라고 하기보다는 오토매틱 변수가 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로컬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안에 어디서 해당되는 변수를 볼 수 있느냐.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리어블이 선언된 블락 안에서만 볼 수가 있고 글로벌은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변수를 글로벌 로컬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로컬 변수를 선언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면은 그건 그 오토매틱 변수가 됩니다. 오토매틱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실제 그 블락으로 들어왔을 때 얼로케이트가 되고 그 블락을 빠져나갈 때 free, deallocate가 되는 것을 automatic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을 할 때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시면 예를 들어서 static, int, height 이렇게 하면은 그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 때 allocate가 되고 그 블락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랑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끝나야지만 그 deallocate가 되는, free가 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로컬 변수가 static이라 그러면은 그건 스택에 allocate가 되지 않고 요 글로벌 데이터 쪽에 이 글로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같이 저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벌 데이터와 스태틱 그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곳의 시작 주소를 R4가 포인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스택에서는 스택의 탑을 R6, 현재 펑션의 프레임의 가장 밑을 R5가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로벌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을 액세스할 때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이거 플러스 무슨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글로벌 변수를 액세스할 때는 이렇게 주소를 주고 로드를 하게 될 거고 로컬 변수의 경우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음수가 되겠죠. 글로벌은 양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로컬 변수, 글로벌 변수를 참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LDR 인스트럭션이나 ST
ADR 인스트럭션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본 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갖고서 어떤 메모리 로케이션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변수들을 액세스할 때, 로컬 변수를 할 땐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얼마를 해서 액세스할 수 있고, 글로벌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로 해서 서로 다른 글로벌 베리어블을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LDR, STR 인스트럭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베리어블과 이제 메모리 로케이션을 조금 연결을 시켜드리면은요. 일단 베리어블이라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메모리에 스토어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어떤 베리어블이 어사인 된다 그러면은 이 인스트럭션 수준에서는 스토어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컴파일한 결과로 이 제너레이트 되는 인스트럭션에서는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컴파일러는 가능하면은 베리어블이 사용될 때는 레지스터에 집어넣어 두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LC3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덧셈이나 뭐 AND 같은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값이 레지스터에 있어야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시로라도 메모리에 있는 베리어블의 값을 레지스터로 가져와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교과목에서 나중에 배우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메모리를 참조하는 것보다 레지스터를 참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라도 가능하면은 메모리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참조할 수 있는 레지스터에 어떤 베리어블을 값을 담고 있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각 베리어블의 홈 로케이션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빠른 액세스가 필요해 갖고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값을 레지스터로 잠깐 옮겨오는 그런 최적화 작업을 컴파일러에서 많이 수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쭉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거 아실 거고, 글로벌 변수가 참조가 되고, 이렇게 로컬 변수들이 나오고, 값들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에서 어사인이 되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어떻게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바뀌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가정을 하죠. 우리 여기서 로컬 변수가 3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얼로케이트가 돼서 이건 옵셋이 0이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건 옵셋이 -1, 이건 옵셋이 -2. 그래서 요 3개는 로컬이 되고, 그래서 어디에 로컬인가 하면 메인 펑션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 메인 펑션의 로컬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어떤 펑션 안에서도, 어떤 블락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글로벌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요. 요게 있죠. 그러면은 요걸 수행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 R0를 0으로 해주고요. 우리 많이 봤던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R0의 값을 5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주소에 있는 놈의 값에다가 R0 5를 어사인 해주는데,
주소가 어딘가 하면 R5의 현재 내용 플러스 0이니까 이 앞에 보면은 요렇게 옵셋이 0인 놈은 in 로컬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작업은 R0에 있는 값 5를 in 로컬에 어사인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구현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R0의 값을 3으로 만들어주고 R0는 어떻게 보면은 임시 레지스터로 사용된 거죠. 이 경우는 5의 값을 만들고 이 경우는 이렇게 다시 클리어를 시킨 다음에 3의 값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R4 주소에 옵셋이 0인 놈이니까 이건 그 글로벌 변수 중에 첫 번째 놈이니까 in 글로벌이 되겠죠. 그래서 in 글로벌에 R0에 있는 3을 어사인 해주는 결국은 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구현하게 되겠고요. 이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인데 요것과 이걸 나타난 것을 그 AND 시켜야 되겠죠. 전부 bitwise not bitwise AND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R0로 오는가 하면은 in 로컬의 현재 값이 R0에 오죠. 이렇게 하면은 in 글로벌의 베리어블의 현재 값이 R1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일단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의 bitwise not을 계산하기 위해서 R1에 있는 in 글로벌 값을 not 시켜주죠. 그러면 R1은 현재 요 in 글로벌은 나탄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in 로컬을 AND 시켜줘야 되니까 R1의 값에다가 in 로컬의 값을 담고 있는 R0를 AND 시켜서 R2를 하면은 R2에는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R2를 결국은 요 out local A에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 out local A의 옵셋이 얼마인가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R5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R5의 현재값 마이너스 1한 주소에다가 R2의 현재값을 스토어하라고 하는 것은 R2에 있는 요 익스프레션의 값을 out local A에 어사인을 하라는 거가 되겠죠. 스토어하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결국 요 주소가 R5의 현재 주소 마이너스 1이 결국 out local A의 주소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복잡해 보여도 그냥 쫓아가 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을 빼고 그걸 결과를 어사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걸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in 로컬을 데리고 오고 in 글로벌을 데리고 오고 둘을 더해서 R0에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계산이 됐겠죠. 또 마찬가지로 in 로컬의 값을 R2에 집어넣고 in 글로벌의 값을 R3에 집어넣고 그리고 R3의 값을 bitwise not을 시키고 더하기 1을 하면은 2's complement가 되니까 R3에는 이제 마이너스 in 글로벌의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n 글로벌의 값이니까 이거하고 in 로컬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R2에 있는. 그러면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이제 R2에 들어와 있고 그걸 다시 빼줘야 되니까 계산한 값에다가 또 2's complement를 취하려면은 not을 하고 더하기 1을 하면은 이제 요 마이너스 요 값이 나오고 그럼 앞에 계산됐던 R0에 있는 요 익스프레션의 값과 지금 요 익스프레션의 값을 담고 있는 그 R2를 더하면은
결국 R0에는 이 전체 익스프레션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값을 결국 our local b에 어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our local b의 주소는 이렇게 되겠죠. 아까 기억하시죠? our local b는 옵셋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렇게 이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 좀 복잡해 보여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희미한 그 전체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건 value의 컨테이너에 심볼릭한 네임을 준 거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결국 구현은 C 언어에서 로컬 변수냐 더 엄격하게 얘기해서 오토매틱 변수냐 아니면은 글로벌 또는 스태틱 변수냐에 따라서 오토매틱 변수면은 스택에 얼로케이트가 돼서 R5의 옵셋으로 액세스가 되고 글로벌이나 그 스태틱 변수의 경우에서는 R4의 옵셋으로 액세스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얼로케이트 되는 것이 글로벌이나 스태틱은 여기 오토매틱의 변수는 여기에 얼로케이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베리어블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타입이냐 우리 대부분 인티저만 봤지만 더블이나 캐릭터의 경우도 별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를 알아야지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변수가 참조될 때 만약에 이름이 같은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떤 변수의 정의를 따라야 될지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우선순위,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리고 상수에 있어서는 우리 그 익스프레션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원하는 상수를 쓸 수가 있었고요. 익스프레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그 익스프레션이 이밸류에이트 되면은 어떤 타입을 가지는 밸류가 결국 되고 그래서 익스프레션의 경우는 결국 어떤 타입 그리고 결국 이밸류에이트에서 어떤 타입의 어떤 값이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액션을 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하면은 액션인데 그 오른쪽 익스프레션의 값을 이밸류에이트해서 왼쪽에 나오는 베리어블에 어사인하는 건데 C에서는 참 좀 예외적인 것이 오퍼레이터도 액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프리, 포스트, 인크레먼트, 데크레먼트 경우에서는 밸류도 가지지만 그 익스프레션의 밸류도 가지지만 액션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도 기본적으로는 액션이지만 밸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사인 되는 그 값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또는 오퍼레이터의 값이 되니까요. 그게 C에서는 굉장히 그 유니크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개념이 과연 그 좋은 개념일까야 하는 그런 그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경우에서는 그냥 이밸류에이트에서 밸류만 놔두도록 하고 실제 액션은 스테이트먼트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그런 그 구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더 좋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C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C에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언어 자체를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어가 제일 좋은 언어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많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중국어를 제외하고서는 제일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오퍼레이터 이렇게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핵심적인 개념들을 여러분 배우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시다 보면은 C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잘 배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 하드웨어하고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C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표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실 거로 확신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